한국 여권 파워로 세계가 시끌시끌합니다. 강력한 보안, 세련된 디자인, 빠른 입출국 시스템과 더불어 최근에는 2024년 세계 여권 3위로 랭크되어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은 부족한 게 뭔지 그만 푹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외국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의 르 코르동 블루 요리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에바 윈슬렛입니다. 호주 출신으로 요리에 대한 열정과 함께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체험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요. 특히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사람들이 녹아든 총체적인 경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바쁘더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음식뿐만 아니라 현지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알아가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멕시코를 여행한 이유도 이와 같았습니다.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는 곳 중 하나로 특히 길거리 음식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던 저에게는 한 번쯤 가봐야 할 장소였어요. 이곳에서는 길거리 타코부터 과카몰리까지 다채로운 음식을 맛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멕시코가 가진 깊은 매력을 알아가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스페인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현지인들이 특유의 온화한 미소로 이야기를 나누며 친절하게 반겨줘서 여행 내내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한 날도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멕시코에서 머물렀던 멋진 순간들을 회상하며 프랑스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출국 심사를 기다리던 중 눈길을 사로잡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공항에서는 출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서야 했는데 제 앞줄에서 한 무리의 한국인들이 순식간에 출국 심사를 통과하는 걸 본 겁니다. 처음엔 공항 직원이 그들에게 특별 대우라도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 손에 들려있던 여권이 파란색이라는 걸 보고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걸까 생각하며 지켜보게 되었죠. 그 여권의 비밀이 궁금해진 저는 옆에 서 있던 한국인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그 한국분은 환한 미소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한국 여권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보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세계 각국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여권은 192개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이렇게 출국 심사나 입국 심사 과정이 훨씬 간편하다는 겁니다. 한국 여권의 외관이 왜 이렇게 세련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건지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 전 세계에서 쉽게 환영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권의 중요성을 크게 신경 써본 적이 없었는데 여행 중에도 입국 심사에서 그렇게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니 참 놀라웠습니다. 특히 보안 기술이 적용된 전자여권이라는 점에서 각종 정보를 암호화하여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니 그야말로 여권 파워를 실감하게 됐죠. 한국은 최근 여권 색상을 네이비 블루로 변경하며 국제적 보편성을 고려해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덕분에 공항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 여권이 유난히 눈에 띄었나 봅니다. 멕시코에서의 짧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제 머릿속에는 한국 여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국가를 여행하며 문화와 음식을 즐기는 것만큼 편리하고 빠른 출입국 과정이 주는 편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은 순간이었죠. 저는 점점 나도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리로 돌아온 후에도 궁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서 한국 여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여권이 국제적으로 매우 강력한 여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여권은 세계 여권 순위를 매기는 헨리 여권 지수에서 무려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라는 순위는 여권 소지자가 몇 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지에 따라 매겨지는데 한국 여권으로는 192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여행의 자유를 보장받는 국가를 넘어 국제적으로 얼마나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력과 외교적 위상이 높아야만 이 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는데 한국 여권이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겠죠.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부러움이 일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한국인이 꽤 있는데 그들 역시 각 나라에서 한국인이 받는 대우가 좋고 신뢰도가 높다고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특히나 한국 여권은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합니다.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어 각종 신원 확인 절차에서 위조나 변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되었고 전자여권을 이용한 덕분에 세계 각국 공항에서 출입국 수속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생각해보면 전자여권으로 여행할 때의 편리함은 여행자에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몇몇 나라에 들어갈 때마다 긴 줄을 서서 지루한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경험을 자주 겪는 입장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 신속하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이동할 때 한국 여권이 주는 신속함과 편리함을 직접 보니 이 여권이 여행자들에게 큰 자부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한국이 여권 지수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준법, 의식과 안정된 경제력 덕분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해외에서도 불법 체류율이 매우 낮고 준법 정신이 뛰어나서 출입국 규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 굳이 불법 체류를 할 필요가 없으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는 것이 당연해 보이네요. 한국인들의 높은 준법 정신은 제가 한국 여권에 대해 더욱 부러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 관광객의 높은 소비력 덕분에 많은 나라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매우 활발히 소비하며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국가에서 한국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죠. 특히 최근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한국 관광객들을 더욱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의 편리성을 넘어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문화적 파급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인 셈입니다. 게다가 한국 여권은 외관의 디자인도 뛰어나죠. 최근에 여권의 색상을 녹색에서 네이비 블루로 변경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더 보편적인 색상을 채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한국 여권은 다른 국가에서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며 더욱 눈에 띄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권의 보안성을 한층 더 높인 최신 전자여권이 도입되어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니 한국 국민들이 이 여권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에서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고 유럽의 쉥겐 협정 국가에서도 90일간의 자유로운 체류가 가능합니다. 북미에서는 캐나다가 무려 18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국은 180일, 조지아는 36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혜택을 보면서 한국 여권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국가를 다니며 문화와 음식을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 누리는 이 여행의 자유가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요리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한국의 여권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라의 음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죠. 사실 한국 음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요리사들과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발효 음식이나 제철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서 저 역시 한국 음식을 본격적으로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음식은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한국의 자연 환경과 기후에서 비롯된 차별화가 그들의 음식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은 대륙과 해양 기후가 만나 여름은 덥고 습하며 겨울은 춥고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이 때문에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는 전통이 발달하였고 각 계절에 맞는 건강한 음식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죠. 또한 한국은 산지와 평야,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가 많아 다양한 산나물과 같은 채소를 활용할 수 있고 바다에서는 풍부한 해산물이 생산되다 보니 이러한 재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음식 문화에 녹아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프랑스의 산지 음식과도 비슷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의 각 지방이 가진 자연 환경에 따라 특색 있는 요리가 발달했듯 한국의 지역별 음식도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은 음식이 단순한 생존수단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약이라고 여긴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의 음식 철학에는 의식동원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죠. 음식을 몸의 약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조화로운 영양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음식마다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러한 음식 철학을 기반으로 한식 문화는 한국인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방색이라 불리는 5가지 색을 신경 써서 조화롭게 담아낸다는 사실도 인상 깊었습니다.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 등 각 색이 가진 의미를 고려하여 영양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즐거움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죠. 또 한국 음식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한상차림이라고 하는 한 상 가득 다양한 요리를 내는 전통 차림새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주식인 밥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찬을 곁들이는 것으로 모든 음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고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를 제공하죠. 밥을 기본으로 한국, 김치, 나물, 그리고 육류와 해산물 요리들이 정성껏 차려진 상을 보니 그 차림새 자체가 이미 예술 작품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차리는 방식에는 대접받는 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 감동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음식을 맛보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점이야말로 요리사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연 환경과 기후,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식문화가 어떤 음식들로 발전했는지 탐구하고 싶어졌어요. 마침 제가 한국에 대해 조사하면서 발견한 점 중 하나가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발효 음식을 많이 즐긴다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김치와 된장, 간장과 고추장은 한국 요리를 대표하는 중요한 발효 음식들이라고 하더군요. 발효 음식을 통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의 맛을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인의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몇몇 학생들은 직접 김치를 담가 보기도 했어요. 저 역시 김치라는 음식을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매운 양념에 절인 채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종류와 담그는 방식이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각 지방마다 그들만의 고유한 김치가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남쪽 지방에서는 김치를 덜 맵게 담그고 해산물로 풍미를 더하는 반면 북쪽 지방에서는 염도가 높고 조금 더 짭짤한 맛이 나는 김치를 즐긴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김치 하나만으로도 지역마다 다채로운 맛과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저 음식의 맛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들이 음식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철학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체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저는 결국 한국 여행을 결심하게 되었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부터 저는 전혀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정말 미래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의 현대적인 디자인과 잘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깔끔한 시설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있는 안내 로봇들이 말을 걸어주고 원하는 위치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죠. 이곳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중 하나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지연이라는 친절한 한국 가이드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연은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던 적이 있어 프랑스어가 유창했고 덕분에 금세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어서 오세요, 에바라며 환영해 주었죠.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지연은 저에게 한국 문화와 역사, 그리고 오늘 방문할 장소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었습니다. 먼저 오늘은 북촌 한옥마을에 가볼 거예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에바 씨가 한국 전통 음식과 건축물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북촌은 전통 한옥과 함께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매력을 지닌 곳이라 첫 여행지로 딱이에요. 한옥마을에 도착하니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고즈넉한 풍경이 저를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한옥의 곡선형 지붕과 대나무 담장, 그리고 고풍스러운 나무 창틀을 감상하자니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옥은 화려하지 않고 소박했지만 자연과 완벽히 어우러져 있었죠. 특히 창문을 열면 바깥의 정원과 풍경이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는 한국인이 자연과의 조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 친화적인 설계는 제가 가르치는 프랑스 건축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주었어요. 지연은 마을 곳곳에 위치한 작은 한옥 카페를 추천해 주며 이곳에서 전통차를 마실 것을 권했어요. 한옥 카페에서 한국의 전통차와 다과를 맛보며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미선이라는 젊은 한국인은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우아한 옷자락과 차분한 분위기가 마을의 고요한 풍경과 참 잘 어울렸습니다. 그녀는 한옥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고 전통차에 대해 궁금해하는 제 질문에도 차근차근 답해주었어요. 이곳에서는 한국의 옛날 방식 그대로 다도를 체험할 수 있어요. 미선이 말했어요. 그녀의 설명 덕분에 전통차 문화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 풍미와 향을 음미하며 한국의 전통적인 환대와 미소에 감동했습니다. 이후 저녁에는 경복궁에서 열리는 야경 투어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해가 지고 조명이 들어오니 궁전의 모습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조명에 비춰 빛나는 모습은 마치 꿈속을 거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이곳이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곳입니다. 한국의 건축은 건물을 웅장하게 짓기보다는 자연과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었죠. 이 모든 경험이 저로 하여금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더욱 깊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저를 남대문 시장의 한 작은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 기대가 되었고 아침 식사로 따뜻한 국밥을 권유받고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식문화가 자연과 계절에 따라 신선한 재료를 활용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에 현지 시장에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기대되었어요. 국밥 한 그릇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뜨끈한 국물과 신선한 재료, 밥과 고기, 김치가 어우러진 국밥의 풍미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친 후 지연은 제가 꼭 방문하고 싶어 했던 전통시장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전통시장 중 하나인 광장시장은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풍기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걷다 보니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진열되어 있었고 지연은 저에게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떡볶이, 호떡, 어묵, 순대 등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길거리 음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떡볶이는 매콤달콤한 양념이 쫄깃한 떡과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자아냈고 호떡은 달콤한 시럽이 가득해 하나하나 다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또 하나의 흥미로웠던 경험은 빈대떡이라는 녹두로 만든 전통 부침개였는데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어 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을 통해 한국 음식의 재료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상인은 친절하게 대답해주며 다양한 조리법과 전통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죠. 이 빈대떡은 예전부터 특별한 날에 먹던 음식이랍니다. 특히 이곳 광장시장에서 인기 있어요. 라며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주는 상인의 모습을 보니 한국인들이 음식에 담아내는 정성과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지연은
저를 한식당으로 데려가 전통적인 한상 차림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밥과 국, 여러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진 모습을 보니 한국인들이 얼마나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죠. 특히 김치와 나물, 전, 고기 반찬 등이 나열된 한상 차림은 그야말로 작은 축제 같았어요. 각 반찬의 색감과 맛이 어우러져 하나하나 조화롭게 입맛을 돋워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 한상 차림에서 음양오행과 오방색의 철학이 담긴 음식들의 조화로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각 반찬은 오방색에 맞추어 빨강, 초록, 노랑, 흰색, 검정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이 5가지 색의 음식이 조화롭게 한 상에 올라온 모습은 단순히 아름다울 뿐 아니라 건강과 균형을 생각하는 한국인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어요. 지연은 각 반찬의 의미와 그 조화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었고 저는 음식을 통해 그 나라의 철학과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이날 밤 호텔에 돌아와 짧은 한국 여행 동안의 경험을 떠올리며 저는 새로운 열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의 음식과 건축,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신선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 프랑스에 돌아가서도 저희 삶에 녹여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요리에 녹여내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정갈함과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다채로운 색감을 프랑스 요리와 접목할 수 있다니 그 자체로 큰 기쁨이었죠. 가장 먼저 시도한 요리는 프랑스식 크림 스프에 한국의 된장을 더해 깊은 감칠맛을 내는 퓨전 요리였습니다. 학생들과 동료들이 이 새로운 맛을 즐겨주어 저 또한 매우 뿌듯했어요. 작은 접시에 다양한 반찬을 담아낸 한국의 한상 차림처럼 프랑스 요리에서도 작은 요리를 곁들여 매며 요리에 담긴 의미를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요리가 지닌 정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철학을 전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수업 중 학생들이 교수님, 한국 음식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죠. 한국 음식은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요. 모든 재료와 맛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제 퓨전 요리는 곧 학교 내에서도 화제가 되어 동료 교수들까지 한국 요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을 넘어 사람과 자연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철학을 담고 있다는 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의 경험과 요리 철학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리는 국경을 넘어 하나의 다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며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이 작은 다리가 된 것이 제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을 새롭게 채워주었습니다. 한국의 요리에서 느껴지는 깊이와 정성, 자연과의 조화는 제가 요리를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매일 아침 한국의 따스한 바람과 여유로운 한식, 한상 차림이 그리워질 만큼 한국은 이제 제 마음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돌아와서도 한국의 맛을 재현하며 매 순간 그곳에서 느낀 감동을 되새깁니다. 한국의 재료와 프랑스의 조리법을 더해 만든 새로운 요리들은 제게 마치 한국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 같았어요. 이국적인 요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자연스레 스며들었고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정서를 전할 수 있어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잇는 작은 다리로서 한국을 계속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들이 제 요리와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음을 깊이 느끼며 언젠가 다시 한국 땅을 밟아 그리운 맛을 다시금 느껴보고 싶습니다.